안녕하세요. 안랩 백민경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최근 몇 년간 정보보안 영역에서 가장 큰 화두인 EDR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션을 듣고 계신 담당자 여러분들은 이미 한 번이라도 EDR 솔루션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안랩에서도 2018년도에 EDR을 출시하였고 국내의 많은 정보보안 기업에서 EDR이라는 솔루션을 고객사에 알리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 금융기관, 공공기관에서 EDR을 도입하여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다수의 고객사에서는 EDR을 V3와 같은 백신처럼 도입을 해서 활용을 하지 않고 계신 것이 현실입니다. EDR이 기본적인 엔드포인트의 보안 솔루션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아직 많은 고객사에서 EDR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도입 효과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EDR,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저는 이번 세션을 통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EDR의 도입 효과와 필요성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명을 들으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EDR 솔루션이 필요하구나, EDR 솔루션은 나에게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2010년대 초반에 경험했던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업의 정보보안 팀장님께서 콜을 하셨고 저에게 해당 기업에서 얼마 전 발생한 악성코드 이슈와 관련하여 대표이사님과 미팅을 하셨던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왜 업무가 안 되고 있는 것인가? 신종 악성코드가 발생해서 현재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장애 증상을 발생하는 PC를 확인했고 해당 PC에서 의심스러운 파일은 확보를 하였습니다. 백신 제조사에 해당 파일을 전달을 해서 분석 및 업데이트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보보안팀은 그동안 무엇을 한 건가요? 현재 해당 증상이 얼마나 확인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증상이 발생하는 PC가 접수되면 전파를 막기 위해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상 PC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 피해가 발생한 주변 PC들은 우선적으로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업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보보안팀은 뭐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PC가 나오면 빨리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새로운 악성코드는 분석을 빨리 요청하고 업데이트도 최대한 빠르게 해달라고 벤더에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보보안팀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있잖아요. 정보보안 팀장님은 대표님과 미팅이 끝나고 자리에 돌아와서 한참을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질문에 대해서 실제로 대표님이 보기에는 답변이 단순히 기다리고 있다라고만 느껴졌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정보보안 팀장님은 장애가 발생을 하였을 때 벤더에 악성코드 샘플을 전달을 해서 분석하고 대응하는 엔진이 나올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는지 고민을 하셨고요. 아니면 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는 장애가 발생을 하였을 때 다른 PC에서 동일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는지 미리 찾아보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고민이 되셨다고 합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작게 생각하면 흔한 악성 코드의 하나이지만 침해 사고의 시작일 수 있는 이러한 장애나 위협을 예방하고 정보보안팀에서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에게 문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백신을 이용한 대응 방안을 말씀드렸지만 해당 방안은 기존의 업무를 이미 수행을 하고 계셨던 것이고요. 저는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보보안 팀장님이 원하셨던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은 해당 시기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백신으로 가능했었던 최선의 방법은 매일 또는 매주 아니면 최소의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백신 중앙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악성 코드에 많이 감염되는 시스템을 확인해서 해당 시스템들에 대한 조치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해당 악성 코드들이 많이 감염되는 PC들에 대한 조치는 증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거나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PC를 포맷해서 시스템을 재설치하는 것이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만일 최근에
저에게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담당자분들이 계시고 저에게 이와 같은 솔루션을 요청을 하신다면 저로 바로 EDR을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EDR 솔루션은 어떤 것이기 때문에 위에 말씀드렸던 사례에 대한 그런 팀장님이 고민하셨던 걱정거리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EDR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악성 코드나 침해 사고에 대한 발생 가능성을 분석을 해서 고객 담당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위협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을 합니다. 또한 엔드포인트에 대하여 프로세스를 종료하거나 파일을 격리하거나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등 보안 운영자가 실질적으로 엔드포인트에 직접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랜선을 뽑거나 스위치에서 포트를 막았다라고 하면 EDR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 차단은 EDR 관리 서버하고의 통신은 연결을 할 수 있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변 네트워크의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차단을 하므로 향후에 새로운 악성 코드에 대한 업데이트가 나오면 해당 시스템에 네트워크를 재연결하지 않고도 새로운 업데이트를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엔드포인트에서 특정 프로세스나 아니면 파일 또는 레지스트리 키값 등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검색할 수 있는 전수검사 기능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안랩 EDR의 경우에는 PC에 접속하지 않아도 웹콘솔을 통해서 안리포트와 같은 덤프 파일을 수집할 수 있는 기능도 함께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알려진 악성 코드에 대해서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당 엔드포인트에 감염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위협에 대한 가시성도 함께 제공을 합니다. 재감염이 되거나 새로운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EDR은 알려진 또는 알려지지 않은 위협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을 하고 엔드포인트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엔드포인트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전수 검사 기능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던 상황에서 EDR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었다면 우선 첫 번째로 악성 코드에 감염된 PC들에 대한 감염 경로, 그 다음에 언제 어떻게 감염이 되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가식성을 확보를 통해 신종이나 변종 악성 코드가 감염될 수 있는 취약점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 특정한 파일이 존재하고 있는 PC들을 전수검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해당 악성 코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되는 엔드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또한 네트워크를 차단하거나 프로세스를 종료하거나 파일을 격리하는 등 엔드포인트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또한 증상이 발생하는 PC를 직접 방문하거나 원격을 하지 않더라도 의심스러운 파일이나 덤프를 수집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기존에는 의심스러운 파일을 수집을 해서 벤더에 전달하여 분석 요청을 하고 업데이트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EDR 솔루션이 있었다고 하면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던 동일한 상황이 발생을 하였을 때 대표님께서 너희는 지금 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요? 라는 말씀에 실제로 저희는 문제가 해결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느낌을 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파일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전수검사를 통해서 장애가 발생하는 예상되는 PC들을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엔진이 업데이트 되기 전까지 프로세스를 종료하거나 네트워크를 차단할 수 있는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EDR은 이러한 기능들을 어떻게 제공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알려진 위협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하고 또 발생하지 않은 침해 사고의 단계나 또는 알려지지 않은 위험에 대해서 분석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EDR은 이와 같은 가시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하는 위협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수집을 합니다. 수집된 행위 정보들은 중앙에 저장이 되어서 EDR 솔루션에서 분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분석을 통해 탐지된 위협에 대한 가시성을 EDR 솔루션은 담당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분석이 된 결과는 머신러닝이나
외부 TI 정보를 통해서 위협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같이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V3와 같은 백신 솔루션들은 흔히 엔드포인트를 하드닝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들이라고 하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엔드포인트 하드닝 솔루션과 EDR 솔루션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탐지하는 주체라고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기존의 엔드포인트 하드닝 솔루션은 보안의 운영자들은 보안의 정책을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보안 정책에 위배가 되거나 탐지가 되는 부분을 하드닝 솔루션들이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수행한 결과에 대한 결과만 실질적으로 보안 운영자에게 리포트를 하는 거죠. 하지만 EDR 솔루션은 보안 운영 담당자가 위협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가시적인 정보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게 됩니다. 즉, EDR 솔루션들은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하는 행위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을 한 결과를 보안 운영자에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현재 엔드포인트에 발생하는 위협에 대한 정보에 대한 탐지를 보안 운영자가 하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드포인트에 대한 위협에 또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엔드포인트의 보안 정책을 위반하는 사례를 탐지하는 주체가 보안 솔루션 자체이냐 아니면 보안 운영자이냐에 따라서 탐지하는 주체의 차이에 따라서 엔드포인트 솔루션과 EDR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EDR에서 제공한 정보를 통해서 보안 운영자는 내부에서 발생한 위협의 여러 가지 위협의 정보를 인지를 하고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엔드포인트에 직접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능도 같이 제공을 하는 게 EDR의 가장 큰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기존의 엔드포인트 하드닝 솔루션들은 솔루션이 정책에 따라서 알아서 대응을 하고 결과를 제공을 하지만 EDR 솔루션은 보안 운영자가 실질적으로 탐지를 하고 위협에 대한 대응을 직접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도구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EDR 솔루션은 과연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EDR 솔루션은 악성 코드에 대한 감염 예방이나 또는 침해 사고에 대한 예방을 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취하고 계신 고객사라면 모두에게 필요한 필수 보안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안 솔루션 하나가 엔드포인트에 대한 보안을 완벽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엔드포인트 하드닝 보안 솔루션으로 엔드포인트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솔루션만으로 모든 위협을 전부 위험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완벽한 엔드포인트의 보안을 한꺼번에 다가기 위해서는 EDR 솔루션들이 보안 운영자분들에게 다양한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고객사를 다니면서 EDR과 관련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DR 도입 시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들었는데요. EDR을 도입하시는 고객사에서는 첫 번째로 EDR에 대한 기능도 고려를 하셔야겠지만 실질적으로 EDR을 통한 운영 프로세스에 대한 것도 함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DR을 통해서 알려진 또는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위협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게 되실 텐데요. 결국 보안 담당자분들은 EDR을 통해 확인된 위협이 실질적으로 엔드포인트에 위험으로 다가왔는지 아니면 V3와 같은 백신에서 차단하고 치료하였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EDR을 통해서 새로운 위협이 실제로 엔드포인트에 위험이 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상당히 EDR 도입 초반에는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심과 같은 솔루션을 통해서 백신 관리 서버의 데이터와 EDR에서 알려진 위협의 데이터를 중앙에 모아서 비교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EDR을 도입하실 때는 첫 번째로 단순히 EDR의 기능뿐만 아니라 EDR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프로세스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랩의 EDR 같은 경우는 V3 기반의 원 에이전트 또한 이 싱글 매니지먼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EDR을 통해 탐지한 위협이 실질적으로 위험으로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EDR을 운영을 위해 고객사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EDR이 도입이 되게 되면 기존에 모르셨던 알려진 위협이나 또는 알려지지 않은 위협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확인되는 위협에 대한 정보들을 실질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이 최소한 1맨먼스 이상 필요하십니다. 때문에 EDR을 운영하기 위해서 단순히 EDR의 기능뿐만 아니라 전담 인력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또한 EDR에서 탐지한 위협이 실질적인 위험이 되는지 아니면 무시해도 되는지 이러한 다양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안 파트너도 당연히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전담 인력과 같이 EDR 제조사에서 이와 같은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시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